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다 166쪽 43장 간 과제법부터 읽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할지 그 여부를 보는 법은 맑음과 귀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맑음과 귀함 가운데서 빼어난 기운을 찾으면 이것이 과거의 과목과 다름없는데, 빼어난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거나 특출나면 전시에 급제하거나 그 밖의 과거에 장원 급제할 수 있다. 옛 책에서는 전시에 급제하거나 그 밖의 과거에 장원 급제할 수 있는 격국으로 목수 화휘격과 금백 수천격을 들었는데 종종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오행의 생극이 법에 맞기만 하면 모두 높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또 옛 책에서는 가장 길한 운을 만나야 비로소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아주 귀하게 되는 사람, 즉 과거에 장원 급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길한 운을 만나야 비로소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으로 길한 운을 만나도 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가장 길한 운은 그 사람이 대권을 잡고서 최고의 관직에 오르는 때이다. 만약 반드시 가장 길한 운에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사람이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재능이 있는지 그 여부도 맑은 기운과 빼어난 기운이 있는지를 봐서 추론하면 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이치가 있었던 적은 없다. 이 역시 옛 책에서는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재능이 있는 격국으로 목화 통명격과 금수 쌍청격 등을 들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 학당이 역마를 만나면 어떻다는 식의 말 따위도 황당무계하다. (168쪽) 44장 간 성정법 보겠습니다. 옛 책에서는 오행을 구분하여 사람의 성정에 대해 논했는데 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가령 목은 인과 수명과 자해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국을 이루고 격에 들어맞는 목인데도 어질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가령 금은 숙사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역시 득시하고 세력을 얻었는데도 쌀쌀하거나 매섭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람의 성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주 원국의 신정의 정황과 기세를 봐야 하는데, 이것이 바르고 사사로움이 없거나 밝게 빛나거나 순수하고 인정이 두텁거나 재기가 매우 뛰어나면 이런 사람은 모두 어진 사람이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순수하지 못하거나 캄캄하고 어둡거나 억세고 괴팍하거나 저열하고 옹졸하면 이런 사람은 모두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또 사람의 성정을 알기 위해서는 채택하고 있는 격과 용신을 봐야 하는 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장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으면 미련을 갖고서 연연해하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서 속에만 품고 있는 성질이 없으며, 이것이 이상할 정도로 교묘하거나 은밀하게 구부러져 있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억지로 끌어붙이거나 몰래 훔쳐가지는 성질이 많다. 이로써 성정의 대강이나마 알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오행으로 성정을 추리하면 깊게는 성정의 폐의 부를 보게 될 것이고, 얕게는 성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처음에는 올바르다가 끝내는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순수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순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까닭은 행운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덕이 많으면 선하고, 귀인이 많으면 어질고, 공망이 많으면 헛되고, 겁살이 많으면 난폭하다고 하는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하지만 한 면만 고집하여 판단하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된다. 170쪽 45장 간 질병법. 옛 책에서는 오행을 구분하여 사람의 질병에 대해 논했는데 이치에 부합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의 신체를 이룬 오장육부와 경락에는 오행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으나 사람의 사주팔자를 이루는 사주원국과 운에는
오행이 반드시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느 한 오행으로서 사람의 질병을 판단한다면 모두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을 봐야 하는 바, 그것이 밝고 건전하거나 중화를 이루고 있거나 평안하고 순조로우면 모두 질병이 없는 사주팔자이며, 그것이 어둡고 허약하거나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거나 비뚤어져서 개팍하면 모두 질병이 있는 사주팔자이다. 또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의 신리와 기세가 지나친지 부족한지를 봐야 하며, 게다가 사주의 원국에 있는 오행과 운에서 들어오는 오행도 참고하고 종합하여 질병에 대해 논해야 한다. 목을 예를 들면 설사 목이 없더라도 목을 생주하거나 목을 극하거나 목이 생주하거나 목이 극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목의 병에 걸렸는지 그 여부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간지를 사람의 신체인 머리와 눈과 손과 발 등에 배정할 때도 모두 마땅히 마음으로 그러한 소식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반드시 여러 가지 질병을 모두 수집하여 질병에 대해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면 명의가 말한 것 중에서 오행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아마도 반드시 수십 수백 종의 의학 서적을 골라 뽑아서 명리서적의 부류에 끼워 넣어야 할 것이다. (172쪽) 46장 간여명법 1. 무릇 여자의 사주팔자를 보건대 부드러운 것을 기뻐하고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며 남편에 해당하는 관살과 자녀에 해당하는 식상이 왕한 것을 기뻐하고 쇠약한 것은 기뻐하지 않으며 남편에 해당하는 관살과 자녀에 해당하는 식상이 생조받는 것을 기뻐하고 절지에 놓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며 재성과 인성이 화목한 것을 기뻐하고 어그러지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며 귀한 성분인 정관이 합하는 것이 적은 것을 기뻐하고 합하는 것이 많은 것은 기뻐하지 않으며 상관과 인이 임과 비견과 겁재와 충과 다툼과 형과 해가 없는 것을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바, 이것이 여자의 사주팔자를 보는 중요한 법칙이다. 그러나 일주가 약하면 인성으로서 일주를 생주하거나 비겁으로서 일주를 방주하는 것이 마땅하며 남편에 해당하는 관살이 매우 왕하면 식상으로서 관살을 손상시키거나 인성으로서 관살을 설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재성을 사용하여 인성을 제어하거나 효신, 편인을 사용하여 식신을 제어하거나 상관을 사용하여 정관을 제어하거나 칠사를 사용하여 겁재를 제어하거나 겁재를 사용하여 재성을 제어하거나 합을 사용하여 길신을 맞이하거나 형이나 충을 사용하여 기신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기만 하면 흉한 성분이 오히려 길한 성분으로 사용된다. 또 사주원국에 남편 성인 관살이 없는데도 남편이 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주원국에 자녀 성인 식상이 없는데도 자녀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까닭은 관살이나 식상이 틀림없이 운에서 암암리의 생주를 받거나 사막국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 남편 성인 관살이 천간에 투출하여 드러나 있는데도 남편이 천한 경우도 있고 자녀 성인 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자녀가 적은 경우도 있는데 그 까닭은 관살이나 식상이 운에서 암암리에 손상당하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 성인 관살이 많은데도 남편이 없거나 자녀 성인 식상이 많은데도 자녀가 없다면 그 까닭은 관살이나 식상을 극하지도 인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유함과 귀함과 가난함과 천함과 길함과 흉함과 장수함과 요절함도 여러가지 격, 즉 북이, 길수, 제국과 빈천, 흉요, 제국에 의거하여 추리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 강건하거나 위풍당당한 격국과 암충하거나 인을 사용하거나 역마를 사용하는 부류의 격국은 여자의 사주팔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지조가 굳은지 아니면 정조를 지키지 않는지 온순한지 아니면 괴팍한지를 알려면 반드시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을 봐야 하는 바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순수하고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으면 지조가 굳으며 일주와 사용하는 격국이 억세고 강하면 괴팍하다. 다만 오행만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신사를 함부로 만든 예책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예책에서 여자의 사주팔자에 대해 논하기를 정관이 하나만 있어야지 거듭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두 천간이나 두 지지에 거듭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가령 정관 간목이 지지의 임목을 대동하여 녹을 얻었거나 7살 을목이 지지의 묘목을 대동하여 제어를 받고 있으면 이는 곧 길하면서 관살이 유력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설사 정관과 7살이 둘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거하고 남겨두는 것이 법에 맞으면 당연히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무릇 인성과 재성과 식상의 경우도 모두 그러하다. 175쪽 47장 간 여명법 2. 예책에서는 여자의 사주팔자가 자진 4년생이면 4월이 대패이고 8월이 팔패이며 축신 유년생이면 7월이 대패이고 5월이 팔패이며 인묘 5생이면 인묘 5년생이면 10월이 대패이고 12월이 팔패이며 미술 해년생이면 1월이 대패이고 3월이 팔패라고 했으며 또 사오미년생이면 3월이 과숙이고 신유술년생이면 6월이 과숙이고 해자축년생이면 9월이 과숙이고 임묘진년생이면 12월이 과숙이라고 했는데 모두 해마다 한 달을 골라 뽑았다. 무릇 한 달 중에 태어나는 여자아이가 몇 천만억이나 되는데 어찌 모두 실패하거나 모두 과부가 되는 경우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사주에 대해 논하지 않고 단지 한 글자에 대해서만 논한다면 그 속에 과연 올바른 이치가 있겠는가. 예전에 부귀하고 해로한 여자의 사주팔자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실패하거나 과부가 되어야 할 사주팔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이상의 내용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이처럼 잘못된 학설을 하루속히 배척하지 않는다면 혼인이 마땅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깨어지거나 부부가 이미 결합했는데도 서로 원망하거나 시부모가 이로 인해 며느리를 미워하여 멀리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잘못된 학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어찌 적겠는가. 보통 부모들이 항상 점성술가에게 부탁하여 궁합을 보다 보니 마침내 갖가지 잘못된 학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령 삼원에서 남녀의 기궁이 비록 달력에 있긴 해도 그 이치가 확실하지 않다. 곧 남자의 기궁과 여자의 기궁이 짝지어 생기나 복덕이나 천의를 이루면 이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유혼이나 귀혼이나 절체를 이루면 이를 보통의 것으로 여기고 오귀나 절명을 이루면 이를 못한 것으로 여기며 또 포태충이나 골수파나 철소추나 익제나 퇴제나 수환이나 수가나 상액이나 상방 따위가 있으면 흉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태어난 연월로 골라 뽑은 것들이라서 더더욱 황당무계하다. 설사 여자의 사주팔자에 마침 대패나 팔패나 여러 가지 흉살이 있어서 이상의 학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해도 예전에 그런 사주팔자를 얻어가져서 추론해 보니 사주가 본래 아름답지 못해서 흉했던 것인데 어찌 본래 아름답지 못한 사주팔자를 빌려와서 이러한 잘못된 학설을 참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 남자의 집안에서 남자의 아내감을 고르거나 여자의 집안에서 여자의 남편감을 고를 때 단지 사주의 일반적인 이치에 비추어 봐서 사주가 중화를 이루고 기운의 흐름이 순탄한 사람을 고르면 될 뿐이며 결혼한 후의 길흉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들려주는 말을 듣는 것이 좋다. 178쪽 48장 간 소화명법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주팔자는 1살부터 100살까지 기람을 만나면 기라고 흉함을 만나면 흉하니 어릴 적에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도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며 늙어서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릴 적에도 기뻐하거나 두려워한다. 술가들 사이에서 어릴 적에는 사절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장생을 두려워한다는 학설이 있지만 이는
장생과 수장은 계절의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고 젊은이와 늙은이는 연령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이를 헤아릴 때에 계절의 순서를 본뜨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로서 사주의 팔자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매우 왕한데 다시 장생을 만나면 어린 나이에도 요절할 수 있고 매우 쇠약한데 다시 사절로 흘러가면 만년에도 죽는다. 마땅히 눌러줘야 하는 사주팔자라면 어린아이라도 쪼고 갈아서 덜어내는 것을 기뻐하며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사주팔자라면 늙은이라도 보태서 불어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사주팔자를 잘 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늙은이의 사주팔자에 대해 따로 보는 방법을 만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멋대로 소와 관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상에 전해진 지 오래되었으며 교활한 무리들이 그것을 빙자하여 어린아이의 부모를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 나날이 많아지다 보니 그 명칭만 해도 수십 개를 넘어선다. 그런 것들의 예를 고찰해 보면 대체로 어떤 해 어떤 달에 태어나 어떤 글자를 만나면 관이 된다는 식인데 그러한 이치가 나온 출처는 어디에도 없다. 무릇 사주를 종합적으로 관찰해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어찌 한 글자에 의지하여 생사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연히 실제와 부합하면 과연 어떤 관과 어떤 살이 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좋은 사주팔자는 관과 살로도 손상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관은 있으나 살이 없거나 살은 있으나 관이 없으면 관살의 흉함이 해소된 것으로 여긴다. 예전에 어린아이 사주팔자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갖가지 간, 살이 있는데도 무사히 성장하여 어른이 된 경우도 있었고 관살이 없는데도 요절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단지 생극의 불변의 이치에 비추어서만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성인과는 결국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어린아이의 사주팔자를 보는 이상과 같은 방법은 아마도 폐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그렇다면 늙은이도 젊은이와는 결국 같지 않은 점이 있는데 어찌 다시 늙은이의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을 또 하나 만들지 않는가. 네, 이렇게 해서 1편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